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 BI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만드는 부분을 간략하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기 전에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데이터의 어떤 구조의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고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오늘 우리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날짜가 7월 30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7.30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7월 30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한테 나는 날짜를 표현한다고 7.30 이렇게 적어주면 7.3이라는 실수인가? 또 여기 7월 30일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30분의 7인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어떤 작업 결과를 출력을 해서 해결을 하기가 좀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이제 기록하고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하기 위한 정보 구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지원하는 모델.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뭔가 일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의 형태로 구조의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걸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현주 선생님한테 빅데이터 중점반 학생들은 어떤 보고서를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보고서 내세요라고 했었던 거하고 이러이러한 양식과 이런 규칙에 맞춰져서 여러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양식이나 구조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에 의해서 데이터 모델링이다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날짜처럼 어떤 형식을 갖춰준다라거나, 데이터의 범주, 우리 R 스튜디오에서는 이상치라는 게 있었었죠. 예를 들어 데이터 범주가 성별을 나타내는 거면, 성별에는 남, 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라던가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형태로 정렬을 해서 본다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열은 우리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 같은 거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런 변수를 새롭게 생성을 한다라던가 측정 값을 가지고 변수를 새로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수식들을 입력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리고 또는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게 해서 내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등록금, 장학금 여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성적 처리를 하는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의 장학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여긴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거예요. 학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받은 학번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 정보나 또는 뭐 성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게 해준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 모델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조금 중요한 부분이 관계 설정인데, 자, 관계 설정은 이제 얘기를 하자면 테이블 간의 데이터가 함께 참조될 수 있도록 자, 기준 필드와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설정을 한대요. 자, 여기 데이터 테이블 중에 판매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자, 판매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레코드는 뭐 굉장히 많은 레코드를 지금 쭉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대리점이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이 대리점 데이터 테이블도 변수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자, 이 판매 테이블은 매일매일 일어난 날짜별로 일어난 매출에 대한 현황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본 판매 아이디 3에 어느 날짜에 어떤 담당자를 통해서 특정 채널 코드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뭐 원가, 단가, 수량은 이렇고 할인이 이렇게 되는 걸로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판매 테이블에 전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리점이 제일 많은 매출을 보였고 또는 어떤 대리점이 지금 현재 어느 채널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또는 대리점마다 수량은 총 몇 개씩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판매 테이블에서 뭐 몇 개, 대리점별로 수량이 다 집계가 되어 있죠. 수량이 집계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대리점 코드자 35번 대리점이랑 뭐 36번 여기도 또다시 등장하는 35번 이렇게 있어요. 대리점 코드는 하루에도 한 대리점에서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리점들이 수량이 총 얼마가 갖고 갔는지 그리고 그 대리점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 보고서로 나타내고 싶은데 판매 테이블에는 대리점 코드가 나와 있지 대리점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35번이든 뭐 7번이든 8번이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여러 개의 대리점 코드를 기준으로 되어 있던 이 테이블과 관계 설정을 하는 거죠. 1대 n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가지게 된다면 자, 예를 들어서 또 마침 8번이 잘렸네.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7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7번은 삼화상사라는 거래처예요, 대리점. 그러면 삼화상사는 얼마만큼의 많은 수량을 2월달 또는 뭐 몇 월달 기준으로 판매를 했느냐는 판매 테이블에서 이게 7번이라는 대리점 코드만 보고는 삼화상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판매 테이블과 대리점 테이블이 서로 연결 관계를 띠게 되는 순간 대리점 코드가 7이야? 그럼 대리점 코드북처럼 봤더니 대리점 코드가 7이면 삼화상사에서 거래한 거래 라고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에다가 대리점 코드에 일일이 무슨 상사 적을 수도 있겠지만 대리점이 굉장히 많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코드 작업을 해주는 게 더 편리하거나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데이터들이 뭐 데이터 100개짜리예요, 200개짜리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개, 몇만 개고 실시간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관계 설정이 꼭 필요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보고서 만드는 거에 대한 한번 완성까지를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만 하고 지금 일단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덱스라는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데 파워 BI나 SQL 서버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수식 언어, 뭐 테이블 참조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R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R에서도 쓸 수 있는 그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규칙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쓰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내가 원하는 새롭게 생성되고 싶은 변수명, 열의 이름, 필드명을 적어요. 나는 총 매출액이라는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는 한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예를 들어서 적죠.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하죠. 우리 엑셀하고 R에서도요. 함수를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 안에 인수를 적는다거나
필요하면 인자들을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괄호 안에 자, 필요한 인수들 인자들을 적는 거예요. 땡 하는 반따옴표 안에는 테이블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은 판매라는 테이블이 있나 봐요. 판매라는 테이블에 혹시 필드명으로 매출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다면 그 매출 금액을 모두 다 더해서 전체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예제 드렸을 거예요. 우리 PBIX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아이고 파일 말고 여러분들 그 스튜디오에 좀 가볼게요. 우리 강의 노트에 제가 올려놨는데 아직 일단 예약으로 지금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에 보면 여기에 데이터 시각화에서 PBIX 파일 지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건 다운을 받아서 파워비아이에서만 열어서 쓸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 안에 필요한 이 값들을 제가 사실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가져다가 그냥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잠깐 보면 여러분들 이 단어들 좀 다 알고 있고 이 정도의 계산 공식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갈 거니까 알고 있어 주시면 좋거든요. 여기 매출 금액은 당연히 단가 곱하기 수량이고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할인율도 곱해주면 실제로 매출하는 금액이 나올 거고요. 매출 원가는 그 실제 상품의 원가하고 수량이 얼마인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매출 이익은 매출 금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내가 매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 이익률은 자, 실제로 일어난 매출 이익이 전체 매출 금액의 몇 프로인지를 알아보는 게 매출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데이터에 가더라도 단가 곱하기 수량 또는 단가 곱하기 할인율 적어하면 그게 매출 금액이지. 그리고 원가에다 수량 곱하면 매출 원가야 그게. 그리고 매출 금액에서 원가를 빼주면 내가 매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야. 그리고 이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는 전체 매출 금액에서 매출 이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는 거야. 정도는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 BI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생긴 보고서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보이죠? 그죠? 자, 이런 보고서들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자, 파워 BI로 들어갈게요. 자, 파워 BI를 실행을 시키신 후에 파일에 열기에 갑니다. 보고서 열기. 우리 여기서 잠깐 영상 끊고 새롭게 한번 하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워 BI를 열어주시고 파일에 보고서 열기라는 거를 눌러주셔서 보고서 찾아보기. 자, 보고서 찾아보기에 보면은 우리 제가 강의 노트에 드렸던 데이터 시각화 언더바 땡땡땡 PBIX라고 있어요. 자,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이 파일을 열기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죠? 자, 이제 열어왔고요. 여기 보면 밑에 보고서 땡땡땡 돼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고서 땡땡땡 대신에 땡땡땡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저한테 이 보고서 작성하셔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원래 있던 데이터 그대로 두고요. 땡땡땡 자리에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자, 적어서 이 PBIX 파일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보고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여기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모델 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모델 쪽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속성하고 필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화면들을 이렇게 봤더니 좀 내려가 있어서 선생님이
자,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채널하고 판매 부분만 연결을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채널 코드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 채널하고 판매라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채널하고 판매 사이에 1대 n의 관계를 가지게 했어요. 채널 코드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날짜도 해당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날짜끼리 연결을 이렇게 또 조금 작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점하고 담당자 한번 보죠. 담당자하고 대리점 사이에는 4번이라는 거하고 담당자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라는 데이터에는 그 담당자의 이름과 사원 번호와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우리 회사 담당자들별로 대리점을 또 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현주라는 사람은 어느 뭐 안성 대리점을 맡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리점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대리점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채널은 우리가 이거를 1, 2, 3, 4로 표시하지 않고 뭐 이게 매장 주문이었다, 뭐 온라인 주문이었다, 카탈로그 주문이었다, 대리점 주문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뭘로요? 이 채널하고 여기에 보면은 채널 코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여기 있는 날짜하고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서 매출이 일어난 날짜로 연결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1대 n으로. 그 다음에 채널 코드 부분도 이렇게 보면 채널 코드 부분도 1대 n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 방법으로 뭐 같은 대리점이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했지만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주문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계 설정을 지금 제가 미리 좀 다 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담당자 부분도 보면 여기 있는 사원 번호가 여기 보면 담당자 코드하고 매칭이 또 되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테이블이고 여기는 그 담당자가 대리점을 맡게 됐을 때 담당하는 대리점이 어디고 그 대리점은 어디에 있는지 대리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대리점하고 판매하고는 또 대리점 코드를 기준으로도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점 코드로 그러면 여기서는 대리점 코드를 기준으로 여기 대리점 코드로 또 1대 n의 관계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 판매 테이블에서 대리점 코드를 타고 이 대리점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아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대리점 코드로 아니고 사실 담당자 코드로 연결을 해서 바로 담당자랑 연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리점에 대한 정보의 관계성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서 판매 테이블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분류 부분도 좀 한번 볼게요. 자, 분류는 분류명, 분류 코드로 먼저 한번 관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류 코드 기준으로 제품 분류 코드라는 게 세부 제품 분류 코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런 후에 제품 분류 코드를 다시 한 번 더 제품 코드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제품 코드만 딱 보면 그 제품은 어떤 분류고 그리고 어떤 코드에 해당이 되고 뭐 어떤 색상을 가지고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지에 대한 관계들도 한 번에 다 연결할 수 있게끔 모든 데이터들이 이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의 데이터로 다 모이게끔 지금 관계 설정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 설정도 제가 다 작성을 해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편리하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